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50 총선거와 김일성의 반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이승만이 단독 정부에 대해 언급하기 약 4개월 전 1946년 2월 8일에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는 정권이 이미 수립됩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북한으로 파송하여 계획한 대로 공산화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좌우합작 정책만을 주장하고 있었죠. 그때 그 흐름을 파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점점 짙어져가는 조국의 위기 상황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라도 정읍에서 발언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의 좌우합작 정책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 문제를 다루던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회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가서 한반도 정부 수립 문제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닌 유엔이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때의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았죠. 어느 누구도 이승만의 주장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승만이었다면 기운이 쫙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미국 땅을 밟았지만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 관직들이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대의 놀라운 일이 찾아옵니다. 동유럽을 포함해서 그리스와 터키마저 공산화하려는 소련의 팽창 야욕을 드디어 미국이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독트린을 발표하죠. 그것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부르는데 1917년 볼셰비크 공산혁명 이후 30년 동안 이승만 박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반공 반소 노선을 미국이 드디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의 흐름, 유럽과 그리스, 터키의 공산화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에 머물고 있던 미군을 유럽 쪽으로 옮기고자 했었고 유럽에 더 급히 재정적인 원조를 해줄 필요를 느끼면서 한반도 문제를 자연스럽게 유엔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질이 멸렬하게 다루던 한반도 문제를 이승만이 제안한 대로 미국은 유엔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 총회에서 찬성 43표, 반대 9표, 기권 6표로 마침내 한국의 독립과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통일을 달성시켜야 한다는 미국 안이 유엔에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 후 유엔 한국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단이 1948년 1월 8일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대표들은 좌우합작 또는 남북협상에 아직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시위원단의 8개 대표 가운데서도 좌파 성향이 강한 캐나다와 호주 대표들은 50 총선거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자유총선거 실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남북 총선거 문제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방문을 거절하고 맙니다.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 계획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반도 총선거 문제는 다시 1948년 2월 19일 유엔 소총에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결의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만 21세 남녀라면 누구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최초의 자유선거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좌익들의 선거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2월 7일 남로당은 당원 30만 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경찰서와 질서를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50 총선거가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입니다. 제주 전역에서 350여 명의 좌익 무장대를 중심으로 일제히 선거 반대 운동이 일어나 50 총선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좌익들의 선거 방해 공작은 1948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의 노고산, 북악산, 남산 등에서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김재동 모사님의 책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서는 선거 사무소 습격, 방화, 선거 입 후보자
유권자에 대한 테러, 경찰관서 습격, 살상 등 선거 방해를 위한 행위가 일어났으며 심지어 선거 당일 서울 마포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경비원 3명이 폭사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신, 전화, 철도, 교량이 파괴되었는데 자산 피해 실태를 보면 선거사무소 습격 134회, 경찰 등 관공서 습격 301회, 방화 103건, 도로 교량 파괴 48회, 기관차 파괴 71량, 객화차 파괴 11량, 철도 노선 파괴 65건, 전화선 절단 541건, 테러 612회 등입니다. 그로 인해 선거 직전 5주 동안 피살된 인명은 589명에 이르고 5월 10일 선거 당일에만 62명의 경찰관의 공무원이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좌익들의 선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총선거는 원만히 진행되어 95.5%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남한 지역에서 선출될 국회의원 총선은 200명이었는데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북제주군 2개의 선거구에서 좌익의 방해로 투표가 실시되지 못해 총 198명의 재헌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50 총선거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50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는 데에는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좌익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세계가 좌우 합작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많은 난관들이 산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한만이라도 실수할 수 있는 총선거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승만의 특별한 기질로 인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라는 이 슬로건은 거대한 좌우 합작 논리에 맞부딪히게 되었지만 마침 미국이 소련 공산주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어렵사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외침만으로 다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동유럽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소련의 공산에 대한 야심이 드러나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에 이승만의 주장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승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미국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승만의 주장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 대한민국 건국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공산권 지배 속에서 북한 동포들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이 소중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나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녀들이 자유롭게 번성해가는 미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승만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배우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잘 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0 자유 총선거와 김일성의 반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면 50 자유 총선거는 민족 분단의 원인으로 보게 될 텐데 이렇게만 보는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흐름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폭넓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던 UN 총회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 하나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